이라크는 KF-21 도입뿐만 아니라 K2 전차, K9 자주포, P-50 경공격기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 체계를 대량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협상 중인 전체 계약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라크는 현재 노후화된 군 장비를 대체하고자 신형 무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무기의 높은 성능과 경제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KF-21은 최첨단 4.5세대 전투기로서 이라크 공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P-50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이라크에서도 경공격기 및 훈련기로 활용될 예정이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이라크 육군의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무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 자국의 방산 산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주국방과 경제 발전을 위해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KF-21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KF-21 이라크 수출 계약은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적인 방산 계약 체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방산업계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K방산 리더들이 일제히 아랍에미리트, UAE로 달려갔다.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방산 전시회가 열린 데다 중동은 세계 무기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회장과 부회장,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K방산 세일즈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 현지 시각까지 UAE에서 열린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IDX 2025분의 구본상 라이즈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 KI 대표이사 등 K방산 주요 업체 리더들이 대거 현장을 찾았다. 구 회장은 전시관을 찾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며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시스템 L3을 비롯한 다층 방어 통합 솔루션 K 대공망을 직접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UAE 국영 방산업체 엣지 그룹과 방유주 조선해양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UAE 글로벌 방산 기업 관계자와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IDEX 2025분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글로벌 방산 전시회이자 K방산 주요 고객인 중동에서 연료업계 리더들이 대거 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사이프라이에 따르면 지난 2019에서 2023년 전 세계에서 거래된 무기 중 3분의 1을 중동에서 수입했다. K방산 입장에서도 중동은 큰 손이다. 2022년 UAE를 시작으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2024년 이라크는 차례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천궁 M32를 수입했다. 수출 규모는 UAE 1조 3천억 원,
사우디 1조 2천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에 이른다. 2013년 이라크와 1조 5천억 원 규모의 T-50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맺은 다목적 기동 헬기 수리온이 첫 수출 계약 대상 역시 이라크다. 중동 시장은 성장 잠재력도 크다. 사우디는 육해공을 모두 포함한 대규모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사우디로의 수출 규모가 7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9 자주포를 비롯해 K2 전차, 잠수함, 현재 개발 중인 카프-21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최근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계약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독일제 엔진을 사용할 때는 수출은 물론 전시회에 참가할 때도 제조사와 미리 논의해야 했다. K 대공망은 중동 시장을 공략할 전략 무기로 평가된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진행된 1년 4개월 동안 대공방어 중요성을 목격한 중동 국가들은 대공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레그넥손 부스를 찾은 것은 대공망에 대한 중동 지역의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거리 장거리 유도무기 체계를 포함한 다층 방어 시스템을 선보이며 맞춤형 전시 전략을 펼쳤다. 본문 이미지. 지난 17일 40, 현지 시간 40일, UAE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IDX 2025 현장에서 구본상 라이지 회장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에게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39, L339 해대에 소개하고 있다. 40. 리그넥스원 제공 41.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중동에서 미국 방산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도 K방산 리더들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앞선 바이든 정부는 UAE와 사우디를 인권침해국으로 지정하고 무기 수출을 통제했다. 하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는 중동으로 무기 수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의 중동 무기 수출이 30%가량 늘었다. 전국 불안도 업계가 발벗고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협상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국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동은 왕정국가가 많아 이들과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점도 방산업계 리더들이 UAE를 찾은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은 3대 방산 시장 중 하나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장이라며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이 약화한 상황에서 업계 리더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세일즈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잉 무인 항공기 자회사 인시투 매각 추진. 블룸버그는 보잉이 인시투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고문을 영입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상업 및 방위 사업에 집중하려는 보잉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보잉은 그동안 현금 흐름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잠수함 사업 매각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IB, 제프리즈의 애널리스트들은 인시투의 기업 가치가 약 5억 달러, 약 7,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모펀드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잉은 지난 2008년 인시투를 인수했다. 이후 인시투는 스캐니글 감시 시스템을 포함한 드론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납품했다. 3. 이란의 세계 최초 드론 항공모함, 알고 보니 한국산. 전투함으로 개조된 뉴스 플러스. 이란 혁명수비대, IRC, 가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 취역 행사를 열고
현지 언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배의 첫 건조는 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만든 상업용 선박이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개조된 것이다. 6일, 현지 시간, IRGC가 공개한 샤히드 바게리, 샤히드 베거리, C-110-4로 명명된 항공모함은 이란 국적의 상업용 컨테이너선인 페라린을 개조해 제작됐다. 국제선박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페라린은 길이 240m, 총톤수는 36,014톤의 컨테이너선으로 현대중공업이 1998년 수주받아 2000년 진수했다. 통상 컨테이너선의 수명은 20에서 25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이 수명이 다 한 배를 다시 군함으로 살려낸 것이다. 이란 당국이 한국 제조 선박이 기초 공사가 잘 된 여전히 쓸만한 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게리는 기존 상선의 조타실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좌연 돌출형 비행 갑판을 추가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조타실이 배의 뒤편에 위치하고 배의 앞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으로의 개조가 다른 선박에 비해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항공모함과 같은 사출기, 캐터펄트는 없으며 인도나 중국 초기 항공모함에서 채택한 스키점프대 방식의 180m 길이 활주로를 채용했다. 애초에 헬기와 무인기를 운용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선박이라 사출기와 같은 고도의 장비나 긴 활주로는 필요하지 않다. 미국 해군연구소 USNI는 앞서 2023년 1월 부두 드라이 독에서 개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샤히드 마흐다비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에 따르면 이 배의 원래 상판은 제거된 상태였고 배의 좌연의 돌출형 비행갑판이 추가된 모습이었다. 바게리와 유사한 형태로 당시 사진이 마흐다비가 아니라 바게리의 개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란은 미국의 핵 제재 후 자국의 선박들을 군함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샤히드 마흐다비 역시 상업용 컨테이너선인 반다르 아바스를 개조한 것인데 역시 최초 건조는 한국에서 이뤄졌다. 이란이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이라고 명명했지만 건조된 지는 20년이 넘은 선박으로 이 배가 무인 조정 등 최신 기술을 탑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IRGC는 이 항공모함이 22,000헬이 약 47,700km의 작전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1년 동안 보급 없이 원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IRGC 모하메드 바게리 합참의장은 이 함정은 세계 해역에서 자율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이동식 군사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탑재 무기는 무인기인 카헤르, 커허, -313, 아바빌, 에버빌, -3, 모아제르, 모에저, -6, 샤헤드, 셔히드, -136과 밀미 -17, 벨 412, 샤헤드 278 헬기다. 이 중 카헤르 -313의 경우 2013년 공개된 유인 스텔스기로 이후 무인 항공기로 다시 개조됐다. 정찰과 지상 공격 등이 가능하다. 바게리는 최대 60대의 드론을 탑재할 수 있고 이 밖에 대한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30mm 함포, 아세페 20mm 기관포 이문으로 무장했다. 최대 30대의 고속정 또는 수중 드론까지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게리 취역식엔 IRC 총사령관인 후세인 살라미 장군, 바게리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살라미 장군은 바게리가 정보 수집, 미사일 공격,
공중정찰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이동식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아역시 알리레자 탕시리 해군 사령관은 이번 함정 개조가 이란 해군 확장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